오타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든 만다라트의 최종 목표는 12개 구단 중 8개 구단으로부터 1순위 지명을 받는 거였습니다. 일본은 1순위 지명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고 때문에 한 선수가 2개 이상의 팀으로부터 1순위 지명을 받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럴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그럼 오타니는 왜 콕 집어 8팀이라고 했을까요? 88 서울올림픽 일본 대표팀 에이스였던 노무 히데오가 1989년 드래프트에서 받은 8팀 1순위 지명이 최고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노무는 결국 추첨을 통해 긴테츠 버펄로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만다라트의 최종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다저스, 텍사스, 보스턴 등 많은 메이저리그 팀에 입단 제안을 받은 오타니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이비 프라이스는 고등학교 졸업 당시 핸드폰 통화 연결음으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시라면 전화를 끊으셔도 됩니다. 저는 대학에 가기로 했습니다를 녹음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는데도 프라이스를 찔러본 팀은 19라운드에서 지명한 LA 다저스였습니다. 오타니 또한 1순위 지명을 받게 되더라도 메이저리그에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데요. 이때 오타니 지명을 포기한 다른 팀들과 달리 니포넨 파이터스는 오타니 지명을 강행한 다음 총력전을 벌여 오타니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오타니에게 한국 아마추어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직행 시 성공률을 보여준 니포넴은 오타니가 전혀 생각도 못한 카드를 꺼내드는데요. 바로 투타겸업 이도류였습니다. 1994년생인 오타니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뛴 8명의 일본인 선수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선수였는데요. 올해는 오타니와 같은 1994년생 선수가 한 명 더 메이저리그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바로 히로시마 도요카프의 간판타자이자 일본 야구 최고의 외야수 중 한 명으로 2019년 프리미어 12 MVP였던 스즈키 세이야입니다. 고교 시절 스즈키는 150km를 던질 수 있는 팀의 에이스이자 중심타자로 활약했는데요. 하지만 스즈키의 학교는 고시에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고 1라운드 지명을 받지 못한 스즈키는 2라운드 지명으로 히로시마에 입단합니다. 하지만 대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꾸준한 웨이트를 통해 체중을 20kg 이상 늘리는 등 왜소한 내야수에서 단단한 체형의 우익수로 벌크업에 성공한 스즈키가 리그 최고의 오른손 파워히터가 된 겁니다. 2016년 21세 시즌이었던 스즈키는 타율 3할 3푼 5리, 출루율 4할 4리, 장타율 0.612와 함께 OPS 1.015를 기록함으로써 츠츠고 요시토모와 마에다 테치토에 이어 센트럴리그 3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3할 타율과 0.900 OPS를 6년 연속으로 기록한 스즈키는 지난해 타율 3할 1푼 7리, 출루율 4할 3푼 3리, 장타율 0.639로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 1위를 석권했고 포스팅을 통한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합니다. 포스팅 시스템이 전과 달라진 건 과거에는 가장 높은 포스팅을 적어낸 팀과 단독 협상을 가진 후 협상이 결렬되면 포스팅이 무산되는 선수에게 대단히 불리한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에 포스팅 금액을 많이 써서 승리하면 연봉을 후려치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포스팅에 참가하는 모든 팀과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해졌는데요. 포스팅 비용도 계약 규모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2,500만 달러까지는 계약 금액의 20%, 2,500만 달러 이후 금액은 17.5%, 선수가 인센티브나 옵션을 달성하게 되면 15%를 구단이 받게 되는데요. 키움 히어로즈도 이와 같은 공식에 따라 샌디에고와 김하성의 4년 2,800만 달러 계약으로부터 552만 5천 달러, 66억 원의 포스팅 피를 받게 됐습니다. 오타니와 마찬가지로 스즈키 이치로를 가장 존경하기 때문에 등번호 51번을 달고 있는 스즈키는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함께 뛴 마에다가 2016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뛴 구로다가 2015년에 돌아와 2016년까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로다가 보여준 트라운 영상을 보고 저런 선수와 같은 무대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고 생각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스즈키 세이야는 트라웃의 스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를 돌보듯 하고 있는 오타니와 달리 스즈키는 리듬 체조 선수 출신으로 지금은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타케야마 아이리와 2019년 12월에 결혼했는데요.
아이리의 전폭적인 응원도 결심을 굳히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타니를 제외하면 일본 타자들의 성적은 최근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된 디트로이트를 거절하고 템파베이와 2년 12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던 치치고 요시토모는 89경기 타율 1할 8푼 1리 8홈런에 그치는 최악의 모습을 보이다가 피츠버그로 건너가 간신히 소생에 성공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43경기 8홈런과 함께 타율 2할 6푼 8리, 출루율 3할 4푼 7리, 장타율 0.535를 기록한 치치고는 시즌 후 피츠버그와 1년 4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3년 2100만 달러라는 상당히 좋은 계약으로 2020년 신시내티에 입단한 아키야마 쇼고는 2시즌 동안 366타석에 나섰음에도 아직까지 홈런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300타석 이상 출전하고도 홈런이 없는 선수는 당연하게도 아키야마가 유일한데요. 이번에 LG 트윈스에 입단한 리오 루이스가 345타석 12홈런, 조정 득점 생산력 67인 반면 아키야마는 336타석 무홈런, 조정 득점 생산력 63입니다. 하지만 스즈키 세이야는 치츠고 아키야마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아키야마가 32세 진출이었던 것과 달리 치츠고는 이치로와 같은 27세 진출로 23세 진출이었던 오타니와 26세 진출이었던 니시오카 치요시에 이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일본인 야수 중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치츠고의 수비가 심각한 반면 스즈키는 5개의 골드글러브를 자랑하는데요. 역시 골드글러브가 6개였지만 갈수록 수비력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어깨가 약한 아키야마와 달리 스즈키는 일본 최고의 강견을 자랑합니다. 진출 이전 성적을 비교해도 스즈키는 그 둘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2016년에 정점을 찍은 치츠고의 진출 직전 시즌 OPS가 0.899였던 반면 스즈키는 정점을 찍고 진출하는 것이며 일본 리그 통산 OPS가 0.985로 통산 OPS가 0.910인 치츠고, 통산 OPS가 0.829인 아키야마와는 차원이 다른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즈키는 오타니라는 아주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면 마치 히데키 이후 가장 임팩트 있는 일본인 타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2019년 103볼넷 81삼진, 2020년 72볼넷 73삼진, 2021년 87볼넷 88삼진으로 지난 3년간 볼넷 수가 삼진수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에 스즈키는 262볼넷 242삼진인 반면 치츠고의 진출 전 3시즌 성적은 261볼넷 363삼진으로 치츠고는 삼진이 100개 이상 많았습니다. 또한 치츠고는 일본에서부터 패스트볼에 약점이 있었던 타자로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속도에 대처를 전혀 하지 못한 반면 스즈키는 일본 리그에서 패스트볼에 강하며 강속구도 잘 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메이저리그 FA 시장에 외야수가 많지 않다는 것도 호재인데요. 최대어였던 스탈링 마르테가 뉴욕 매츠와 4년 7,800만 달러 계약에 성공했고 닉 카스티아노스와 카일 슈아버, 마이클 콤포토 등이 남아있지만 모두 수비나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마르테의 팬그래프 예상은 4년 7,200만 달러로 마르테가 실제 맺은 계약과 거의 비슷했는데요. 일단 팬그래프의 스즈키 예상액은 4년 4,400만 달러로 그렇게 되면 스즈키는 이치로의 3년 1,400만 달러 일본인 야수 포스팅 최고 기록과 마츠이와 아키야마의 3년 2,100만 달러를 넘는 일본 야수 역대 최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실제로 30일간의 스즈키 포스팅이 시작되자 스즈키의 에이전트인 조엘 울프는 너무 많은 팀들로부터 연락이 와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직장 폐쇄로 인해 그 과정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이에 메이저리그 노사가 합의를 하면 20일이 남은 포스팅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데요. 스즈키 세이야의 문제는 노사 합의가 늦어져 개막이 연기되면 메이저리그 진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스즈키는 오키나와에서 개인 훈련을 하며 최대한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메이저리그 기자 조엘 셔먼은 스프링 캠프가 제 시간에 시작되기 어렵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스프링 캠프가 미뤄지면 시즌 개막도 미뤄지게 됩니다. 장난을 좋아하는 스즈키는 미국 기자들에게 메이저리그 팀이 투타 겸업을 하라고 하면 그까짓 거 나도
투타 겸업을 할 수 있다는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히로시마에서 스즈키와 오랜 시간을 보낸 브래드 엘드레드는 강한 멘탈과 긍정적인 성격 때문에 스즈키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거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즈키는 누가 데려가게 될까요? 더 이상 닌텐도가 구단주가 아님에도 일본 선수들과의 유대가 남아있는 시애틀 메리너스일 수도 있고 외야수가 부족한 샌프란시스코일 수도 있습니다. 우에하라는 보스턴행을 푸시하고 있다고 하며 다저스, 샌디에고, 양키스, 토론토, 템파베이도 스즈키 측과 줌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스즈키 쟁탈전은 10팀 이상이 참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인절스는 오타니와 함께 우상인 마이크 트라웃이 있기 때문에 에인절스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만 한다면 에인절스 행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트라웃, 브랜든 마시, 스즈키가 에인절스의 외야진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브리그가 2달 가까이 사라졌기 때문에 CBA가 합의를 이루기만 하면 메이저리그는 그동안 밀렸던 소식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게 틀림없는데요. 하루빨리 노사가 합의를 이뤘으면 합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